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하고 반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영양소에 해당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의사의 전유물은 우리 안에 합성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그리고 한의사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한의학 비법을 전수하는 휴TV의 신광호 한의학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양양 그리고 10대 영양소입니다. 제가 한의사로서 10대 영양소를 언급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의약품 그리고 이것이 한의학과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대한민국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필히 섭취해야 할 영양소라는 것 이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되겠다는 것.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이 선진 국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오가닉 뉴트리션이라는 허브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하다가 안 될 때 선택하는 게 드럭입니다. 이 드럭이라는 것은 뭐냐? 화학적으로 합성된 의약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허브를 가지고 건강관리를 하다가 안 되면 드럭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유럽의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물론 이것을 구분을 잘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드럭을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이원화가 되어 있죠. 다른 나라와 달리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는 의사 그리고 한의사가 운영하는 전통의학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의사의 전유물은 주로 양약, 즉 합성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한의사는 한약을 주로 처방하는 오가닉 뉴트리션 내지는 허브를 처방하는 그런 직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 건강관리를 위한 치료 방법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문화화되어 있는데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이상한 형태로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의료기관을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보통 일반 로컬 의원, 그리고 이제 2차는 일반 병원, 그리고 3차는 이 대학병원과 같은 거대한 이제 큰 병원들이 있는데 이 3차 진료기관에서 모두 드럭에 의존하는 치료를 하게 됐죠. 이 드럭에 의존하는 치료를 하는데 여기서 치료가 잘 안 됐을 경우에 4차 치료를 하게 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기에 그게 한의학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오가닉 뉴트리션에 의존하는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하고 반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 이런 것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약재라는 것은 유럽에서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드럭이 아니라 오가닉 뉴트리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한약은 약이다, 드럭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영양소 중에 천연식품의 영역이 바로 한약이다라는 사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좀 더 이제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영양소 하게 되면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영양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5대 영양소. 이거 누구나 잘 알 겁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3대 영양소에 해당되는 탄수화물, 또 단백질, 지방. 요 세 개지를 3대 영양소라 하죠. 요 3대 영양소가 없으면 사실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보니까 그거 뒤에도 또 있더라. 그게 뭐냐면 미네랄. 그리고 바이타민.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5대 영양소라고 그래요. 이 5대 영양소가 있으면 일단 건강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소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영양소 외에 더 필요한 게 있더라. 계속 과학자들이 연구해보고 뭔가 그것만 가지고는 건강관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뭔가 사람들이 약해졌을 때 써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잘 알다시피 6대 영양소와 7대 영양소가 존재하고 있어요. 6대 영양소는 오가닉 뉴트리션, 7대 영양소는 섬유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8대 영양소, 이것은 뭐냐는 거죠. 이게 놀랍게도 물입니다. 워터. 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9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9대 영양소. 9대 영양소는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가 영양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대 영양소. 뭐냐, 이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합쳐서, 그러니까 5대 영양소에 요 5가지 더 하게 되면요, 이게 10대 영양소예요. 이 10대 영양소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이 5대 영양소만 가지고는 안 되는 또 다른 영양소 5가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관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약이라는 것이 뉴트리션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6대 영양소라는 거, 이 6대 영양소라는 게 오가닉 뉴트리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가닉 뉴트리션. 그리고 7대 영양소가 섬유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영양소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열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5대 영양소만 가지고는 주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봄에 봄 타는 현상들이라든가 여름에 더위를 먹는 현상들, 그리고 가을에 가을을 타느라고 이제 우울해지고 이렇게 사람이 센티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겨울이 되면 스스로 날씨가 추우니까 위축이 돼요. 근골격이 위축이 돼가지고 삭신이 쑤시고 시리는 증상들, 이런 게 유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반 증상이 시달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언제 누구한테 일어나냐면은 좀 전성기가 지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러니까 나이로 치게 되면 이제 40대가 지나서 50대, 60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나이가 대체적으로는 40대 중반에서 50대가 넘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60대 환갑잔치를 하죠. 그 시절에 대부분의 자식들은 효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보약이라는 걸 줘줬어요. 이것들이 뭐냐면 바로 6대 영양소, 7대 영양소를 주기적으로 섭취시켰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문화에는 그것 말고선도요, 얼마든지 그런 보약과 같은 이 천연물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봄, 가을로 이 제철 음식이라든가 제철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섭취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선도 그렇고, 여름에는 삼계탕 같은 경우, 그래서 인삼이라든가 이런 환기가 들어있는 그런 이 환기닭 같은 경우를 삶아서 드셨던 겁니다. 이게 몸을 건강한 유지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서구화된다 그러죠. 서구화되는 그 문명 사회로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미풍양속들이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양약, 즉 화학적으로 합성된 의약품, 이것만 가지고선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화적 풍토가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오가닉 뉴트리션, 이것을 복용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죠. 이런 것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점 건강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혈압 저하 떨어뜨리는 약이라든가 고지혈증 약이라든가 혈당을 강화시켜주는 약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건강관리를 해나가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약 자체로의 약독성이 있어요. 그것이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뇌라든가 심장에 영향을 미쳐주거든요. 그 문제를 뭘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오가닉 뉴트리션이에요. 이 문화를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대 영양소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8대 영양소는 물이잖아요. 이 물에 대한 것을 관심은 분명히 많아요. 그리고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이 물 중에는 뭐 산성수도 있고 알칼리수도 있고 그리고 광천수라는 것도 있고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뭐 약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소로서는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대 영양소, 7대 영양소, 물론 5대 영양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풍부하게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진대사가 안 돼버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물은 신진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예요. 요즘 뭐 다양한 물들이, 기능성 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보통 육각수라든가 아니면 뭐 파인수라든가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또 수소수, 수소의 이온 숫자가 얼마나 있느냐, 몇 ppm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소수를 인증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전통적으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힐링이 되는 물은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한 40도 정도의 물을 마셔라라는 겁니다. 이게 건강관리,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세데이션 돼서 그러니까 이 피로가 좀 누적돼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는데 가장 좋은 물은요, 따뜻한 물을 드시는 거예요. 자, 9대 영양소 하면요, 9대 영양소는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공기입니다. 근데 이 공기라는 게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곳에나 풍부하게 그냥 깨끗한 공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후진국에서 선진국대로 막 발돋움하면서 산업화가 많이 진행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매연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많은 공장에서 화학물질들, 유해물질들이 공기 중에 막 날아다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가까운 중국에서 엄청난 그 화석연료들이 태운 그런 미세먼지들이 날아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정말 공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근데 이 공기라는 것은 역시 내가 9대 영양소 중 하나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9대 영양소에 공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산소 함량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산소 함량 정도가 한 20%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배합 비율을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기가 정말로 영양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호흡하지 않으면요 10분도 못 살거든요.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라는 데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소 공급이라는 그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공급이라는 것이 결국 공기를 통해서 공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호흡이라는 것은 영양소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계절적으로 보면 이 편서풍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중국서 발생된 미세먼지들이 한반도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동해 들어오다 보면 서해를 건너가지고 서울 수도권을 엄습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공기가, 이 미세먼지가 태백산만을 넘습니다. 태백산만을 넘어서 그래서 이제 동해안 쪽으로 넘어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필터링을 해주는 작용이 태백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공기에 비해서 이 동해안 쪽에 있는 공기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양양에 정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양이라는 동네, 이 양양의 동네는 1대 영양소, 9대 영양소를 모두 가진 고장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동해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그렇긴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0번째 영양소, 즉 10대 영양소 중에서 우리가 전혀 영양소,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영양 물질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존재하고 있는 게 마음이죠. 이 마음이라는 게 왜 영양소로 작용하느냐 이거죠. 이거는요, 중요한 인자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을 섭취할 때 어떤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느냐, 심지어는 음식을 조리할 때 어떤 마음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음식의 품질이라든가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가 날 때, 여러분이 화가 난다든가 뭔가 근육 걱정이 되게 많을 때 음식 먹어보세요. 제대로 소화 안 되고 그냥 빡딱 체해버립니다. 순환이 안 돼버려요. 순환이 안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영양분이
물질을 섭취해 놓은 게 다 독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병을 만드는 인자가 되는데 결국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음은 분명히 영양소예요. 이제 그러면 10대 영양소의 고장. 예, 제가 이걸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지금까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한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좋은 공기와 좋은 물과 이런 것은 좋은 환경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러한 물질들,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마음, 정말 정성을 들이는 마음, 그리고 올바로 영양물질이 되게 하겠다는 마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취합시킬 수 있을 만한 문화적인 패턴이 잘 돼 있는 곳, 그것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좋은 마음과 좋은 마인드, 이거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과 좋은 마인드, 이거 어디서 비롯된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어떠한 경우도 종교적인 패턴이든 어떤 사회적인 패턴이든 다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천부경을 이해하는 마음. 이건 뭔 얘기냐면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그래야지만 몸과 마음에 생긴 병을 고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인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영양소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영양소를 교육할 수 있는 저거 최적의 보장. 우리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한약이면 한약. 6대 영양소, 7대 영양소, 7대 영양소 하나만 가지고 어떠한 고장을 띄우려고 들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좋은 환경. 강원도는 대체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8대 영양소, 9대 영양소, 좋은 물과 좋은 고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좋은 마음을 가진,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원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영입되어 있는 그런 고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이 아이템이 클 수 있는 건데, 저는 양양을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9대 영양소까지는 대한민국 최고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정말 최적의 천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영양에. 가장 큰 문제가 10대 영양소인 마음을 어떻게 교육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영입되는 데 있어서 열악한 곳이 양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은 양양은 10대 영양소의 고정이라고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왜? 도시화가 덜 돼 있거든요. 천혜의 자연환경 조건과 좋은 공기와 좋은 물, 이런 것은 속초와 강릉에 비해서 양양이 훨씬 좋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10대 영양소를 좀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양양이라는 것과 10대 영양소의 매치는 매우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것을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교육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 슈티브의 신광호 한의학 박사의 10대 영양소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